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정권. 기나긴 유신 독재 체제 아래 일어난 최초의 시민 시위, 부마 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부산.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는 마산 지역까지 그 규모가 확대됐고 시민들의 참여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 참여자들을 연행했고 마산 역시 20일 12시 마산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부산 마산 시민들이 이제 유신헌법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그 이전의 항쟁하고는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죠. 지난 2019년 정부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아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정부 주관의 첫 번째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독재가 지속될수록 커져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시민의 힘은 그렇게 분출됐지만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며 점점 잊혀져간 그날. 40년이 지나서야 항쟁을 재평가하고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이 부마민주항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을 감수하며 지키고자 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1979년 부마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부산광역시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해 350여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 북부에 위치한 부산대. 1979년 10월 16일 오전부터 학생들은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유신 독재 체제 종식을 예고하는 듯 노랫소리가 교정에 퍼졌습니다. 제일 처음 부른 노래가 애국가, 그 다음에 선구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아침 미세, 교가 이런 노래들이 이제 계속 부른 거죠. 이날 아침 9시 35분 인문사회관에서 먼저 선언문이 배포됐고 도서관앞 학생들과 합류한 500여 명은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어림잡을 수밖에 없네요. 잔디밭 도서관. 당시 부산대 내에선 학생들의 시위 준비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하루 전인 15일에도 교정에는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선언물이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전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들이 덮치고 교수들이 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수라장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고온풍선이 빵빵하게 불어나 있는데 바늘가 톡 찌른 결과 아닙니까? 이 폭발에 몽창 일어서면서 이제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죠. 정문박 진압부대는 페퍼포그 차량을 앞세우고 교내로 진입했고 최루탄과 이른바 사과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운동장으로 재집결한 학생 규모는 5천여 명으로 불었습니다. 상당수가 이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해가 있으니까 경찰들은 불안하니까 조기 해산 목표로 페퍼포그하고 들어온 거죠. 학교 교내로. 뭐 쏘아대고 뿌려버리니까 학교에서 남아서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란 말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나와서 같이 시위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죠. 학생들은 진압부대를 뚫고 모두 3차례에 걸쳐 교문을 통과해 시내로 진출했는데요. 이들은 온천장, 산업도로, 동네 로터리, 교대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시위대는 부산교대 앞 육교에서 400여 명의 경찰과 마주했는데요. 경찰은 최루탄 발사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제압하고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 방향이 가로막히자 시위대는 시청 앞 집결을 외치며 일시 해산했습니다. 해산을 하면서 1시 시청 앞이다. 그렇게 이제 전부 고함을 쳐서 전체 학생들한테 알리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경 학생들은 시청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광복동 일대는 상가와 사무실 건물 사이로 길들이 바둑판처럼 얽혀 시위대에겐 이상적인 집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전개했는데요. 어둠이 깔리고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본격적인 민중항쟁이 시작. 시위 양상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요 아마 일대에서 이쪽에서 경찰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니까 다시 또 여기서 확 흩어졌다가 또 경찰이 뭐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싹 흩어져 버리고 또 다시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여기서 이제 또 시위가 있다가 해가 떨어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제 많이 이 일대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합세가 되죠.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이제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다음 날 아침 9시 동아대. 전날 부산대생의 시내 시위와 부산대 임시 휴교령 소식을 접한 동아대 학생들은 법대와 상대를 중심으로 도서관 앞 잔디밭에 모이기 시작했고 주위 학생들의 동참을 권유하며 연자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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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늙어도 동아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부마항쟁의 최초의 시발점입니다. 여기가 요 앞에가 최초의 시발점. 많이 시발점. 있었으니까 도서 앞에 모여갖고 응. 철폐 독재 타도하고 응. 스크럼을 짜고 결혼해갖고 저 뒤로 해가지고 응. 올라가갖고 내가 저 정선 교수 방에 있는데 응. 저 뒤로 돌아가고 저 밑에 저 지금 저기 절로도 통하잖아요. 한 바퀴 막 돌았다. 그래가지고 저 그러니까 교문을 하면서 내려갔구나. 숫자가 모이면서 이제 교문을 내려갔네. 오후 1시 교내 시위 인원은 100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찰 진압과 검거로 교회 진출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은 저녁에 다시 시내에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오후 6시에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 집결을 한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한 800명이 앉아 있다가 입에서 입으로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17일 오후에는 엄청 젊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16일 날 이제 남포동에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기대하고 나왔던 학생들, 부산 시내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6일에 이어 17일 역시 남포동과 광복동 등 부산 시내를 메운 학생과 시민의 시위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6시경 남포동 부영극장에 1000여 명의 동아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영극장이에요, 이게 부영극장이었고 건물이 이제 그때 낮았죠. 국회 하강식이 끝나자 시위대는 부산시청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여기 앞에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요 근처는 그 하나 딱 있었어요. 저기서 이제 애국가가 이제 나왔죠. 애국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는 그 부영극장에서 저길 끝까지 학생들이 빽빽했어요. 뭐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 17일 날 이제 시위는 여기 이 기억자 이제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오후 6시부터. 17일의 시내 시위는 동아대 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됐는데요. 오후 8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서와 파출소 등 관공서 등에 대한 시위대의 진출도 전날보다 더욱 확대됐습니다. 경찰의 공세 역시 더욱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 치료탄하고 페퍼포고 요것만 치료탄만 이렇게 이제 싸고 이제 피해 다니고 했는데 제가 갔던 그 부산 우체국 앞에서는 완전 무자비한 폭력을 쓰는 거예요. 곤봉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아마 작전이 바뀌었나 봐요. 거기서 폭력을 쓰는데 그냥 폭력을 곤봉 가지고 때리니까는 정말 못 견디죠. 다 도망가죠. 저는 그리고 또 추격을 해요. 그 전에는 저 치료탄을 쏘면 추격을 안 하고 그냥 더 진행을 못 하게끔만 막았었는데 지금은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17일부터 군 병력을 투입했고 이후 18일 0시가 되자 부산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날도 시위는 이어졌지만 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과 학생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7살의 나이로 부산 영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곽동여 씨. 18일 퇴근 이후 시위 참여를 위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저 내가 일했던 현장이. 그 당시는 제일 높았는데 이제 옆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었었네요. 이날 모인 시위 군중 역시 특별한 지휘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를 배치한 계엄군은 대검을 꽂은 총등을 앞세웠지만 300~400명 단위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발점이 부산극장 앞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시청 앞으로 오게 됐죠. 와서 이제 시청 앞에 저기서 맞은편에 저 자리에서 구호도 외치고 유신철폐, 독재타도, 애국가 부르고 그렇게 했죠. 실제 이제 그 밑바탕에는 실제는 직선제 정치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접 투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불만이 전 국민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 치다 보니까 이제 경군들이 투입이 됐죠. 투입이 돼갖고 해산을 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갔다가 건너편을 시청 옆에 갔다가 거기서 집단 폭행을 당했죠. 붙잡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시위 현장을 지켰던 동여 씨는 귀가 도중 마주친 경찰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요. 곤봉에 맞은 뒷머리는 찢어져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동여 씨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당시 추격을 따돌리며 천신만고 끝에 집에 왔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째 보면 안 죽은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1979년) 당시 경남 마산시. 현재는 창원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됐는데요. 당시 마산은 수출 자유지역뿐 아니라 4.19 혁명의 불씨를 담긴 항쟁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경남대. 당시 도서관 앞에는 독특한 이름의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인정. 복학생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거의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놀고 이런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떤 동생뻘 후배들이 저 노친네들 노는 데라고 이게 노인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0월 18일 오전 부산 시위 소식을 접한 경남대생들은 술렁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이곳 노인정 앞에서 시국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때 한 학생의 강렬한 연설이 국면을 바꿨습니다. 정인구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고 여기서 그냥 막 짐승처럼 포효를 했죠. 우리가 개돼지냐 이런 식으로요. 목숨을 건 그 선동 연설이 아주 그냥 놀랍게 그냥 화라산 터지듯이 학생들이 가슴에 분노를 그냥 불러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이제 10월 16일 부산대 시위에서 이 경남대학의 11.8 시위가 3.15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서 마산에서 이거 반독재 민족 시위가 일어났던 거죠.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모인 천여 명의 학생들은 독재 타도, 민주 회복 등을 외치며 교문 진출을 시도했지만 진압 경찰관의 저지로 정문 밖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담을 넘거나 학교 근처 야산 등을 이용해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는데요. 학교 밖을 나온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정부 시위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또 구호를 외치고 두세 번 이렇게 하다가 이리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시내로 나가자. 3.15 탑으로 뭐 누가 먼저로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으로 그 말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 나가가지고 3.15 탑까지 가는 거죠.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 시민들은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발포로 사망한 김주열 학생 시신의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0월 18일 당시 시위에 참여 중이던 정성기 교수는 이곳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200~300m 전방에서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동료들하고 나누고 있다가 사법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검거됐죠. 학생들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3.15 의거탑 등에서 산발적으로 모였는데요. 이후 창동, 남성동, 부림동 등 시내로 분산해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산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대가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막 체류탄도 일부 터지고 돌로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공화당사로 가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하면서 몰려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후 7시 25분경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동교에 시위하던 4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마산 당사로 향했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이들은 내부의 기물 등을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사를 이제 부쉈죠. 부수고는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더 수수자유지역 후문 쪽으로 더 진행을 해가지고 수수자유지역 후문 앞에 맞은편에 그 양덕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양덕 파출소에 도착하니까 불은 환히 켜져 있는데 경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빈 파출소가 되어 있었지. 거기에 시위대들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부수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떼내와 가지고 박정희 사진을 뚜룩 부수고 태우고, 예. 그 다음에 거기 걸려있던 태극기 있잖아요. 그 태극기를 떼내와 가지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되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시위 군중들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공화당사라고 하는 그 당시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화당사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는 그 시위대들이 정치적인 의식을 분명히 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시위대는 18일 하루 동안 산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는데요. 다음 날인 19일 역시 마산 곳곳에서 밤늦도록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군 병력 증강으로 20일 0시 이후 마산 지역의 시위는 사실상 종료됐는데요. 이후 정부는 12시를 기해 마산시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했습니다. 나흘간의 시위로 부산 지역 29군데, 마산 지역 25군데의 파출소와 관공서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시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사 역시 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 1,563명이 연행됐습니다. 70년대 민중들의 그 생존권 투쟁이 있었죠. 계속해서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죠. 근데 부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 마산 시민들이 이제 유신헌법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그 이전의 항쟁하고는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죠. 당시 경찰과 군 병력의 시위 진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성을 띠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장인이던 한영식 씨는 퇴근길 예상치도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건너자마자 여기 오니까 이제 이 대모대 이 소리가 막 고함 우하게 들리면서 같이 휩쓸린 거예요, 내하고. 여기 건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가 휩쓸림과 동시에 그 체류탄 그 차가 와서 체류탄 쏘니까 나는 멀리도 못 가고 바로 요 지금 저 오토바이 저 있는 저기에 그러니 이 자리에 내가 주저앉아 본 거예요.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주저앉으니까 그 이제 경찰서 형사들이 뭐 나는 처음에 형사들인지 모르지 그랬더니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 얘가 지금 바로 저 요 서부 경찰서 그 거리 이제 유치장으로 들어간 거니까 지하실로. 영식 씨는 연행과 동시에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추궁당하며 가증 구타와 물고문 등을 겪었고 이후 부산 서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 그리고 부산진 경찰서로 이송되며 43일간이나 불법 구금됐습니다. 그 네 사람이 딱 막 다리 누르고 어깨 누르고 이래가지고 그 수건에다가 큰 수건에다가 요리 딱 얼굴에 씌워가지고 주전자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머리도 이제 꼼짝도 못하게 딱 늘어났으니까. 그 이제 내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 수건은 딱 덮였지 물은 이제 부지라니까 결국에는 숨이 딴 데로 못 쉬고 그러니까 코로 막히니까 입을 벌리니까 입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코로 물이 들어가요. 아니, 이게 한 3번인가 4번인가 4개 이런 거리 하니까 실신했어요. 실신.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거든. 당시 만삭이던 아내는 주변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식 씨는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지만 한동안 심한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당한 사람을 억수로 이제 그 하지 그러니까 막 그 경찰관 찾아가 죽일 거라고 그런 소리까지 다 하고 막 칼을 품고 다니 때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도 이제 우리 이제 애 이제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이제 문득 떠오르니까 딱 차마 이제 그런 일을 못하고 그 세월을 지내온 거지.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 진짜. 부산과 마산 시위 과정에서 검거된 학생들도 예외 없이 무자비한 고문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여학생들에겐 서슴없이 수치심을 자극했고 불순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시위로 수사 방향을 몰기 위해 용공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는 뭐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 이거는 뭐 죽는 이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일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을 수가 없이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나 남산에서 온 국장이다. 지금 모든 그 각본이 다 짜여져 있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는 고정 간첩의 지시를 받고 동아대학 시위를 일으켰다. 그렇게 각본이 짜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말고 곧 남산으로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정말 그래서 그 유치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 당시 남산을 가면 어찌 된다는 거는 뭐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반병신이나 뭐 죽어 나오든지. 검거된 시민들 가운데 긴급조치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계엄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6 사건이 일어나자 긴급조치는 해제됐고
관련자들은 석방이나 감형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부마 민주항쟁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는 부마 민주항쟁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은 사실을 진실 규명했습니다. 진화위는 이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이후 부마항쟁 보상특별법이 제정됐고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마는 유신체제의 붕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국민이 바뀌면서 이제 신군부와 광주 시민들의 그 대결, 유혈 참극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확 국민이 전환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워낙 통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도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부마항쟁도 뭐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보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5.18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40년 만에 부마항쟁 첫 사망자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당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인근 노동자였던 고 유치준 씨. 마산 시위 당시 시내의 한 자동차 회사 앞 거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퇴근로가 저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 공화당사 앞에 공화당사가 불탔을 때 기둥 타격대들이 저녁에 왔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후두부를 맞고 적산을 안 한다 하더라고 후두부는요. 맞고 무의식 중에 여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쓰러진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핏자국이 있었다더라고. 핏자국이. 어머니와 아들 성국 씨는 마산 전역을 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11.6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무학상 기슭에 안매장된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초 신분증을 소지한 아버지 시신을 가족에 즉시 인계하지 않았던 이유는 끝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을 일단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 당시 마산 도립병원에 공식 부검의가 있었거든요. 공의가. 근데 거기서 안 하고 거기서 사람 뉴스가 나니까 저 개인 조그마한 일반 병원에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하고 얼굴은 천만 가려놨더라고. 옷은 아버지 옷 그대로고. 예, 그 모습만 봤죠. 그래서 이제 시신이 험해서 그 다음날 수의도 거의 못 입힌 상태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한순간을 인해 가지고 고문받고 두들겨 맞고 피해본 걸 가지고 한 평생을 짊어지고 사니까 그분들은 잠시 순간이겠지만 당사자한테는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진상 규명도 하고 그분들의 사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